네, 정치여담여담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춘홍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인사를 발표한 건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윤 대통령 오늘 발표하는 거 보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 자기 참모를 임명하면서 직접 이분이요 라고 발표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네. 기자들 질문 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KBS 대담도 있었고 또 이 기자 없이 그냥 국민 담화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자들에게 질문도 받고 또 직접 그 비서실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장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윤 대통령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짧은 순간입니다만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담아서 국민들한테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또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의식한 그런 그 느낌이었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변화의 노력을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노력의 진정성이 원래 내용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여지없이 실망스러워서 좀 노력하시는 거는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 칭찬이 많이 안 나오는 거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윤춘홍 선생님. 일단 오늘 내용이지만 이 표정이나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주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이제부터는 내가 좀 정치를 해야겠다.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아마 정치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단어들을 좀 구체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들어와서 그다음에 처음 취임해서 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마 저런 거였을 거예요. 저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여의치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론의 탓 이렇게 돌리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 그다음에 선거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달라진 소통 방식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자, 오늘 임명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앞으로의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제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 백성을 짐으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00년 된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공화국 아닙니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네.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정진석 의원이야말로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여당의 중진인데. 그렇죠. 그 전까지 거론됐던 게 홍준표 시장도 장제원
의원도 추천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왜 정진석 의원을 낙점한 걸까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면 정진석 카드가 왜 지금 이렇게 임명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다른 어떤 역대 청와대와 다른 점 두 가지가 없었다. 하나는 정무적 판단의 결여. 그러니까 관료들 중심으로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총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아젠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언어, 브리핑만 하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에게 진짜 다가가는 어떤 그런 정치적 언어가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야당과 어떤 의미에 적절하게 소통해야 되는 시점을 언제나 놓치고 뒤늦게 그것을 수습하는 모습도 이게 다 정무적 판단의 결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비서실의 기강입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뭐 많은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이 자기와 업무가 전혀 다른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건 기자들과의 소통은 정무라든지 혹은 시민사회 소통이라든지 혹은 홍보수석이 맡아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의 그런 다른 업무의 수석이라든지 비서관들이 직접 언론들에게 고위 관계자발로 어떤 부분들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졌거든요. 네. 그것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을 돌아보면 당시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많은 분들을 타파하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일을 안 하면 굉장히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완전히 개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돌이켜보면 비서실의 기강 또 아까 정무적 판단은 진짜 마당발로 알려져 있어요. 여야 간에 그 이전부터. 그래서 정무적 판단과 비서실 기강 부분에서는 전진석이라는 카드가 가장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었을 거를 믿습니다. 네, 뭐 당장 여당 안에서도 환영과 우려 동시에 나오고요. 좀 민주당에서는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할 인물이다 이렇게 호평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 당 쪽에 일방적인 진영 논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죠? 진영 논리 같지 않고 왜냐하면 최근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전 비대위원장이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게 이끄신 분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정말 반듯하게 다리 위로 그냥 다려서 반듯하게 만들 정도로 반듯하게 줄을 세우신 분 아니에요. 당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는데도 일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가장 없는 두 가지를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은 뭐 다르게 보셨지만 저는 지금 없는 두 가지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저 자리에 앉히는 것도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에서도 1심에서 6개월 판결을 받으신 분을 갖다가 공천을 했잖아요.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친윤 핵심으로서 당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다시 앉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하나 없는 게 상식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번 총선 민의를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조금 변화를 위해서 다른 결의 당신과는 좀 다른 결의 사람을 포용적으로 쓰실 거라고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전혀 포용적이지 않고 또 내 사람, 내 지지층의 핵심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영 논리 정말 싫어하는데 한민수 대변인의 친윤 핵심 인사로 국민의힘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장본인 이 말에 너무 동의가 됩니다. 굉장히 호평하시네. 윤천홍 선생님께서 중립적 입장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저 중립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좀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육선 의원의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성모 전 의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처외가 쪽으로도 이제 처외할아버지가 처할아버지죠. 처할아버지가 충남지사를 사선을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최고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자를 한 15년 했고요. 그다음에 5선 국회의원에 청와대 정무수석에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에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비대위원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최고참급 그렇죠. 의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가의 금수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또 한번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실연도 꽤 겪은 분이에요. 16대 때 처음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총선에서 2번 떨어진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번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지사에 나갔다가 안희정 씨에게 져서 낙선한 경험이 있어서 낙선을 4번 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꽤 상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경력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수 여당이 가장 큰 시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시련의 경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이 보수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에서 김상일 평론가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기용이 과연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권 내부로서만 보면 현재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을 법한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짧게 조금만 제가 보태면요. 일단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이제 비서실장이죠. 네. 정진석 비서실장의 능력이 저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비서실장을 선임하면서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이렇게 안 변하나. 이런 느낌을 줄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정훈 평론가님. 네네. 일단 참모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 되면 쓴소리도 할 수 있고요. 네. 대통령한테. 네. 자, 그런데 결국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도 기억이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이번 정진석 비서실장과 사실 같은 계열사 신문 기자 후배입니다.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지켜본 어떤 정치부 선배로서의 어떤 모습도 있고, 일단 후배들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함께 그 리더십이 있어요. 네. 그것이 위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그 관찰해내는 어떤 부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를테면 제 기억 속에 또 한 가지가 정무수석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고집이 있었어요. 박근혜 의원, 그러니까 정치적 라이벌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세종시와 관련된 그런 사단이 좀 났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지금 정진석 수석이 강력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만나셔야 한다. 두 분이 만나셔야 전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 보수 정권의 어떤 승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원만히 이것을 집요하게 설득을 해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는 사실 지지율이 좀 올랐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양자 간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정권이 승계가 됐지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어떤 원만하게 양쪽을 중재하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다시 비교하자면 윤 대통령에게 예스맨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은 충분히 이것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